4주차 영상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파일 올려드렸던 자료, 음원 2개와 영상 자료 하나, 이렇게 3가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시퀀스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시퀀스 만드는 방법. 단축키는 Ctrl N 또는 Command N이었죠?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용자 정의 1080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확인. 예, 시퀀스도 불러오셨고요. 자, 그럼 음원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첫 번째 거를 가져오셔서 드래그, 드랍. 예,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저희가 매주 듣고 있는 파송 찬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만약 영상을 만드실 때 0초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 영상 작업이 위에 있는 작업이 한 2분 30초 정도 이 정도 맞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음원은 끝까지 더 길기 때문에 영상 끝나는 위치에 맞춰서 음원도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음원을 자르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커맨드 K,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그리고 뒤에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원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음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애매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원이 끝나는 것도 점점점 페이드 아웃해서 영상도 페이드 아웃해서 점점점 어둡게 만들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음원도 밑으로 점점점 소리가 작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펜 툴이 있습니다. 펜 도구, 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파란 색깔로 바뀌고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오시면 음원 클립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량 라인입니다. 소리가 얼마큼 크고 작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전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점을 하나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하나 클릭하면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셀렉션 도구, 셀렉션 툴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바꾼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하단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량이 계속 쭉 오다가 마지막에는 점점점점 사라져서 노래가 끝나겠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예, 자연스럽게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영상과 동일하게 소리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끝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음원 앞부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일 노래가 처음이 인트로가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음원의 한 중간을 잘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 생각했을 때 여기도 갑자기 시작하면 음악이 어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만약에 페이드 인을 넣는다고 한다면 자,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이 펜툴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이 라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펜 모양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점을 찍으시고 점을 찍으셔서 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맞습니다. 셀렉션 도구 마무리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잡고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작아졌다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점들을요 선택하시고 이동시키셔서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음원의 또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마치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만드는 방법은 이 펜 툴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음원 자체가 지금 전체를 보면 A 채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A 채널 전체 볼륨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어디서 하느냐? 자, 왼쪽 위로 오겠습니다. 왼쪽에 오시면 오디오 클럽 믹서
오디오 클립 믹서, 영어로도 오디오 클립 믹서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 창이 나오는데요. A1, A2, A3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1은 하단에 보시면 타임라인의 A1에 해당하는 소리이고요. 오디오 A2는 타임라인의 A2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 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걸 더 확장시켜서 복사해서 여러 개를 더 만들어주면 점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만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지우면 딜리트 키입니다. 지우면 사라지죠. 활성화된 것을 제가 볼 수 있고요.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리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높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기본 라인, 기본 볼륨도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음원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이 음원과 이 음원 두 개 중에 2번은 소리가 좀 커야 되면 올리는 것이고요. 1번은 좀 작아야 된다면 작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플레이해서 들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서 음원대로 또 그 볼륨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이 오디오 클립 믹서 전체 소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음파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left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right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 음원은 left랑 right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 소리를 배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다시 왼쪽에 오시면 오디오 클립 믹서 위쪽에 가시면 L과 R, left와 right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아니면 선택하셔서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얘는 더 오른쪽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왼쪽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를 사용하실 때 혹시 오른쪽 소리와 왼쪽 소리를 분배하셔야 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리를 바꾸는 방법 첫 번째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올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시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음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전체 처음부터 그대로 변경이 안 돼 있는 새로운 음원입니다. 자, 제일 앞부분을 보내기 위해서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앞으로 0분 00초부터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음원을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3분 53초 20프레임까지 음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 한 2분 중반대 정도까지 이 음악을 줄이고 싶습니다. 자, 그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음악을 분석해서 새로운 음원으로 자연스럽게 인트로와 아우트로 뿐만 아니라 중간의 노래 흐름도 얘가 분석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방법이 리믹스라는 방법인데요. 자, 왼쪽에 툴로 오셔서 위에서 세 번째 툴을 길게 누르시면 리믹스 도구, 리믹스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파란 색깔로 음표가 맞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립으로 오셔서 가장 끝에를 잡으시고 쭉 당겨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클립의 길이만큼 갖다 놓으시면 자, 오른쪽에 창이 뜨게 되고요. 클립을 분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클립을 다 분석한 이후에 이 음원이 내가 원했던 이 자리에 거의 맞춰서 소리가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프리미어 안에서 이 음향 클립을 분석을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시작되고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 지그재그 모양이 있는 곳이 절단면인데요. 여기가 음악이 리믹스해서 붙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의 원래 음원이 이랬던 것처럼 하나의 음원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음원을 들어보셨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조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오시면 커스터마이즈라는 곳이 있고요. 꺽쇠를 눌러보시면 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세그먼트이고 밑에는 변경이라는 겁니다. 세그먼트는 더 작게 그리고 더 많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글씨가 나오죠. 더 많거나 적은 편집을 사용하여 리믹스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세그먼트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5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적게 만들면 더 적게 자르고 편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늘리게 된다면 더 세분화를 많이 시켜서 편집을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변경이라는 것은 멜로디, 화음,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편집을 하기 원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멜로디 중심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화음 중심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멜로디로 가게 된다면 클립이 이렇게 변경되고요. 화음으로 가게 된다면 또 클립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조금씩 클립들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음원, 그리고 사용해야 될 음원에 따라서 자세하게 커스터마이즈 시키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또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앞부분도 자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믹스를 누르시고 앞부분을 잡으셔서 이렇게 잘라 보신다면 전체 또 앞부분에서도 잘려져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믹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영상에 맞는 또 음원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편집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건 다 지우고요. 자, 기본 사운드도 지우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 음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처음에는 음악이 계속 앞부분은 나오다가 어느 일정 순간부터 BGM 소리는 줄어들고 다른 말소리가 좀 나왔다가 말이 다 끝나면 다시 BGM이 올라오는 그 음원 소리를 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펜 툴이 필요했습니다. 자, 펜 툴은 여기 옆에 있죠. 자, 펜 툴을 누르시고 자, 먼저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안쪽에다가 점을 하나, 두 개를 더 찍으십시오. 자, 점이 반드시 4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은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이 앞에 소리가 멈춰져 있고 뒤에 소리가 멈춰져 있어서 그 뒤에 소리 음량이 변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하나씩을 잡아준 것이고요. 자, 가운데 두 개를 잡겠습니다. 하나를 잡고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를 더 접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가운데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쭉 내리시면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BGM이 쭉 나오다가 소리가 줄어들었을 때에 다른 멘트나 목소리나 다른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다 끝났을 때 다시 BGM이 커져서 다시금 전체적인 음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에 있는 끝점입니다. 끝에 있는 점을 잘 놔두셔야 전체적인 볼륨을 조정 없이 또 변동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펜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 자를 수도 있으십니다.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높이고 줄이고 낮추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의하셔야 될 것, 끝점 하나를 반드시 놔두신 상태에서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디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음원은 지우고요. 예, 영상을 하나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영상, 보내드렸던 영상 하나 가져와 볼까요? 3주차 강의 자료였죠?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올려놨는데요. 자, 영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제일 앞으로 붙이기 위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0초부터 와 있죠? 자, 영상을 다 편집해서요. 이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출하는 구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자, 이 인디케이터를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으시고 딱 붙여서 Shift를 누르면 딱 붙습니다. 딱 붙이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알파벳 O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웃의 약자입니다. 아웃. 지금 제가 한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한글로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어로 바꿔주시고 다시 O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웃점이 잡히면서 앞에가 하얀 색깔로 불투명한 색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바가 하나 생겼죠? 자,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0분 0초 0프레임. 자, 여기서는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키보드에서 I자, 이것은 인의 약자입니다. I. 예, 파란 색깔 바가 하나 생겼죠? 자,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겁니다. 이 뜻은 인점부터 시작해서 이 아웃점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내가 영상으로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처음부터 뽑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오셔서 난 여기서부터 할 거다 하신다면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키보드 I를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in 시작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하면 여기서 키보드 O out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키보드 보시면 I와 O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시죠? 왼쪽 오른쪽 순서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인점과 아웃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위해서는 왼쪽 위로 오시면요. 여기 익스포트 내보내기 창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이 설정 세팅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파일을 어떤 이름으로 뽑을 건가 라는 겁니다. 예,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최종 영상 예를 들어 .mp4 영상으로 뽑겠다. 그 다음에 위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영상을 뽑았을 때 이 영상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추출해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여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것을 추출했었을 때 얼마큼 나올 것이다 예상되는 파일 크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되는 파일 크기이지 정확한 파일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공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꾸시기 원한다면 클릭하시고 열린 창에다가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그곳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는 프리셋이 있는데요. 프리셋보다 먼저 밑에 이 포맷을 말씀드렸죠. 포맷은 동영상을 뽑아내실 거면 그대로 H.264로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원만 뽑고 싶다, mp3를 받고 싶다 하신다면 선택하시고 쭉 밑에 내리시다 보면 여기 mp3가 있습니다. mp3를 누르면 비디오가 없이 오디오만 뽑는 그런 포맷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영상 같이 뽑을 거니까요. 다시 올려셔서 H.264 H.264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사전 설정 어떤 세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면 Match Source Adaptive High Bitrate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나는 설정할 것이 없다. 이미 시퀀스도 제대로 다 잡아놨었고 영상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신다면 이렇게 그냥 제일 두 번째 있는 제 하이 비트레이트로 놓고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기 누르시면 영상이 추출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팁을 드렸죠. 자, 눌러보신 다음에 밑에 가시면 쭉 내려보신다면 더 많은 사전 설정도 있습니다. 많은 포맷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유튜브를 찾아볼까요? 유튜브. 그다음에 유튜브에 맞춰서 1080, 2160, 480, 720 그 형식에 맞춰서 다른 또 설정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유튜브에 올릴 거고 1080 풀프레임을 올릴 거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세팅이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내보내기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영상이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방식은 이렇게 하나 찾으신 것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것이 문제가 없다면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로 놓고 출력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단 요 밑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둘 다 있으시다면 둘 다 파란 색깔로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디오를 뽑지 않고 영상만 뽑을 겁니다 한다면 이렇게 누르시면 비활성화가 돼서 영상만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거는 보실 거 없으시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범위를 하나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 아까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던 것이 여기 표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전체 소스라고 되어 있다면 내가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았던 것이 아닌 영상에 있었던 타임라인에 있었던 전체가 다 뽑힐 겁니다. 내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았다면 여기 소스 시작, 소스 인, 아웃을 누르신다면 인점과 아웃점을 잡게 되시고요. 이 부분만 나는 영상으로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보셨으면 여기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제 아까 내가 설정했었던, 요청했었던 그 자리에 영상이 뽑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이 뽑혀지는 이 시간과 얼마큼 걸리는가는 사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뽑아낼 때 또 프리미어 작업을 계속하면서 하기 위한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었죠. 자,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취소하고요. 다시 내보내기로 가보시면 요 아래 미디어 엔코더로 보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열어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미디어 엔코더라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뜨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설정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나와 있게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영상을 여기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어 엔코더에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장점은 뭐냐? 뒤에 프리미어 프로에 다시 돌아와서 또 편집 작업을 다른 것들을 또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엔코더로 영상을 추출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프리미어를 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하셔서도 동일하게 영상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 자료를 보시면 오디오 소스와 영상 소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소스에는 뭐 효과음, 영상, 파이어 크랙, 예능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씩 눌러보시면 재미있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소리들이나 영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셔서 또 영상 만드신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오디오 소스가 영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두둥 여러 소리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있고 뭐 빵빠레 소리들, 한숨소리, 뭐 요리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재밌게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소스 그리고 오디오 소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은 편집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설정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클립도 지우고요. 잡아놨던 것도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보내드렸던 영락 스튜디오 4K 영상을 하나 파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런 창이 뜬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퀀스가 1080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상은 4K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가 다른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기존 설정 유지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신 4K 영상이기 때문에 화면보다 영상이 클 겁니다. 사이즈를 맞추는 방법은 아시죠?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우클릭 쭉 내리셔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누르시면 사이즈가 맞춰지게 됩니다. 예, 오디오 클립, 영상 클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클립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4K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움직여다 보면 자연스럽지 않게 끊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 4K의 영상을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질은 좋게 볼 수 있지만 편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쌓이게 된다면 더 작업하기 어렵고 컴퓨터가 버벅이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쉬운 방법은요.
자, 오른쪽에 오시면 전체라고 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을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낮춰주시면 여기 보이는 미리 보기 영상 자체가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4분의 1로 낮췄고요. 소리를 끄겠습니다. 화질이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영상이 플레이 되는 데 있어서는 더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면서 작업할 때 수월하게 가볍게 좀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2분의 1로 줘도 좋고 4분의 1로 줘도 좋고 나는 편집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 하시면 그냥 풀로 놓고 사용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4K 영상 자체가 용량이 큰 파일들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프록시 파일로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프록시라는 개념은 원래 영상, 원본 영상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영상이었는데 편집할 때는 가볍게 그것을 작게 만들어줘서 편집용으로 쓸 수 있게 작게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임시 파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내보내게 할 때는 원래 있던 원본에서 다시금 추출하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프록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영락 스튜디오라는 것을 프록시 파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쭉 내리다 보면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프록시 만들기 Create Proxies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하나 뜨고요. 자, 형식 H.264 맞는 거죠? 밑에는 그냥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미디엄으로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어디다 저장할 건가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곳을 찾아보기 한 다음에 폴더를 만드셔서 선택하시고 그곳에다 저장시키는 겁니다. 이 저장되는 공간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원본 자체가 용량이 크지만 그것을 작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용량이 사이즈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프록시 생성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미디어 인코더가 작동될 거고요. 이곳에서 자동으로 내가 설정했던 그 자리에다가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서 얘가 인코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프록시 파일을 만들 때는 이 시간은 파일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프록시 파일도 크기 때문에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되면 영상에 가보시면 이 파란 색깔 마크가 프록시 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마크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 아래에 있는 여기 프록시 켜기 끄기 토글 프록시즈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있는 토글 프록시 버튼을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드래그 드랍 확인 누르시면 여기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켜놓으시면 프록시 파일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꺼놓으시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이동한다면 이렇게 끊겨서 보이는데요. 활성화를 시키신다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나중에 내보내기, 익스포트 하실 때에 그대로 뽑아내신다면 문제없이 원본의 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작업을 편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